옛날이라 그런지 별은 엄청 반짝거리네요. 별빛이 내린다. 셔러럴러럴러러. 커져라. 자, 광인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시길. 자, 요거 잠깐만, 근데 한글이 안 나오는데? 한글로 받았는데? 뭐야? 제1 1막? 이 작품에는 정신질환, 무거운 소재 및 가벼운 유혈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상시 켜둘 것. 근데 시작부터 부검하는 거야? 자, 어디를 살펴봅니까? 그냥 냅다 부검부터 시작이야? 자, 뇌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난 너에게 모든 걸 줬단다. 머리카락과 이빨, 호두만하게 쪼그라든 뇌만 남기고 종이장처럼 얇고 편지처럼 고이 접혀 다시는 읽히지 않게 되었단다. 괴종시계처럼 느린 심장박동을 따라 가늘게 뛰는 모세혈관을 따라 신라 같은 말들을 찾아 너는 허황한 수색을 시작하고. 근데 이거 부검이 선생님이 문과신 것 같은데? 이거 의과대학은 이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문창과 선생님이 지금 매스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너와 함께 나이 들어간 출생증명서는 계절과 함께 낡아가고. 새 한 무리를 이어 다음 무리, 연기 한 줄기를 이은 다음 줄기. 아니, 부검을 하는데 여기 부검지 딱 받았는데 선생님, 새 한 무리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 환자가 왜 죽었냐고요? 새 한 무리를 이어 다음 무리, 연기 한 줄기를 이은 다음 줄기. 우리가 삼켜온 산업폐수, 천둥소리처럼 울리던 쇳소리, 드넓은 시간의 지평을 따라 변모한다. 선생님, 왜 죽었냐고요? 이해 나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빨리 낙엽진다. 아니, 부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없는데요? 파도가 잦아들고 강바닥이 드러난다. 네가 지나온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단다. 긴 시간이 지나 너는 이곳에 돌아오려 했지만 그제야 너는 깨달았지. 그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길이었음을. 야, 문과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알았다. 사랑한단다. 애기가 있는 건가?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뭐였을까? 이번에 얼마나 잠들어 있던 걸까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둔합니다. 밤이 당신의 머릿속에도 찾아온 것처럼. 이 거대한 건물 안에는 해가 영영 뜨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당신이 동트기 직전 잠이 들고 밤과 함께 깨어나는 것뿐일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극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이 방에 갇혀 있었을까? 6주, 8달, 10년? 오늘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바닥 없이 깊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누군데? 내 이름은 웨이드 오스만. 중동 출신 2세대 이민자. 신장 171cm. 신체 양호, 사지 온전.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데이터 입력 정직원이었다. 환경부서 정부기관에서 일했다. 머릿속에 한 아파트 가구의 전경이 전멸한다. 흐릿하지만 밝게. 초록색 소파, 벨벳처럼 진한 붉은 가시 달린 전등, 낡은 벽지. 1950년대 실내 양식 그대로. 아마 어떤 일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아파트는 그 후 2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본래의 궤도로. 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순간 내 마을의 어둑하고 눅눅한 공기를 느낀 것만 같다. 낡고 털털거리는 버스, 종이의 잉크 냄새, 타자기의 찰칵거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버섯 통조림을 여는 행위. 그것이 나의 남루하고 소중한 삶이었다.
뭐지? 쉽지 않다 오늘. 당신은 다른 생각을 할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침대 위에서 야금야금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돌아다녀봐. 잠깐, 이곳이 정신병동이라면 왜 당신은 출근할 때 입는 양복 차림일까요? 바닥에는 4자릿수 잠금이 달린 작은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비밀번호 1214. 안 돼? 1214가 아니야? 피아노 칠 줄 아네. 화장실 있고요. 지금 주인공 정신병원에 갇힌 거야? 물탱크에서 열쇠가. 열쇠 쓸 데가 있나? 여기에 지금 몇 달째 갇혀있는 주인공이에요. 열쇠 구멍 여기다가 쓰는 거구나. 집이 여기는 무슨 단어지 이거? 어디 나라 화폐지? 12월 22일 198612. 당신이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을 기억해냅니다. 친절한 직장 동료 하나와 함께한 마지막 점심 식사. 누군가 이웃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소녀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이 당신의 33번째 생일이기도 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33살. 시간이 당신 몸에 얼마나 더 많은 흔적을 남겨놨는지 살펴봐야죠. 그 오래된 기억 속 식사 이후에. 그러면 1222로 가는 건가? 안 열리는데? 거울 먼저 봐야 돼? 서른세 살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보다 노안인 것 같은데? 지치고 날서있는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잔주름이 얼굴에 서리기 시작했지만 30 초반에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각진 얼굴을 만져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기물이라기도 한 것처럼. 거울 속의 자신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외국 애들 만나기로 하니까 저분이 님이랑 동갑이란 거죠? 그러게. 숨을 불어. 그 시절 0908. 할아버지 되는 나이긴 하니까요. 지금 50년대인가 여기? 그치, 50년대 30살은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진짜 찐 어른 나이. 21세기의 30대는 응애야. 나약한 어른의 나이. 자, 나의 일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다. 무슨 말일까? 설마 당신이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뜻일까? 그냥 가면 돼? 뭐야, 문은 이미 열렸어? 나는 방을 떠났지. 방금의 그건 현실이 맞았을까? 그저 자유를 되찾는 백일몽이었을까? 아니면 지루한 사파였을까? 당신은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자신을 보기 두려운 거지요. 침대에 누워 죽음에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여기는 피 자국이 맙소사,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지? 누가 습격당하기라도 한 걸까? 다들 어디로 간 거야? 거대한 핏자국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딥니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 주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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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장 하나가 모든 페이지의 모든 면을 빼곡히 장식합니다. 일기장 끝에서 끝까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밀번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총 몇 글자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1글자. 11 0011
땡. 여기는 깨끗하네. 기름칠 할 거? 정답 공항도둑. 방은 비어있다. 정말 모두 이미 떠나버린 거야.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우유병.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백치, 제와벌, 카라마조프 형제들, 그리고 악령은 누군가 읽다 만듯 펼쳐진 채. 제1장 날짜 불명. 양극성 장애로 대학 정신병동에 입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전에 입원한 곳과는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환자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만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밖에 나가거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 병동은 환자가 개인을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신과 타인을 해야 할 소지가 있거나 어려운 부탁만 아니라면. 병실은 꽤 넓다. 자해 방지를 위해 모든 가구 모서리는 둥글게 깎여 있다. 나는 촉이 묻은 펜으로만 일기를 쓸 수 있다. 음식은 맛있다고 할 수 없지만 건강식이다. 음식, 빨래, 복약과 생활 일체를 보호사들이 도와준다. 이 거대하고 부드러운 비눗방울 안에서 살고 있노라면 현실과 유리된 기분이 든다. 겨우 3주가 흘렀을 뿐이지만 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전부 다 읽었다. 점차 이곳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다. 지시받은 대로 약을 먹는다. 나 같은 사람에겐 제법 괜찮은 환경이다. 이제는 별 불만 없이 내 방에만 머물게 되었다.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비눗방울이 터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옆 병실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지난주부터 밤마다 들리기 시작한 비명소리는 303호실에서 나는 것이다. 보통 비명이 반 시간쯤 계속되면 보호사가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죽음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오늘 303호실의 환자는 밤새도록 비명을 질러댔다. 내 이름은 폴 영. 1957년 미에트 출생.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기 싫습니다. 1957이 저건가? 지난밤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다. 복도가 온통 소란이었다. 하지만 303호실의 폴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처음에 호의적인 인상이 옅어지고서부터는 이곳의 구석구석이 꺼림칙해지기 시작했다. 누가 나에게 헛짓거리를 하려 한다면 앉아서 당하진 않을 것이다. 망치로 뜯어낼 수 없나? 303호실 폴 0 1957로 가면 되겠죠? 야호. 아! 장난하나 진짜. 잠깐 구석에 종이클립 하나가 보인다. 그러면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고 말을 해야지. 종이클립. 예. 여기로 나가려면 이제 클립으로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봐야겠네요. 303호실 화장실을 더러워. 아 더러워. 근데 기름으로 얼룩져 있는 거를 갖다가 기름을 내가 빼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기름을 어디서 구하지?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기름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다가 우유병으로 기름을 모아서 그 다음에 여기였지. 이걸 모은 거를 기름칠을 해가지고 열쇠 구멍에 기름칠 한 다음에 종이클립으로 딱. 그렇지. 좋았다. 쇠 지렛대 좋았다. 쇠 지렛대 챙겨주고 이쪽에 가서 판자를 빠루로 그냥 뜯어버리면 빠다닥 뜯어내고 들어가면 왔다. 이건 뭐야? 화장실에서 흐릿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피떡과 부패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당신은 저 거대한 조각상에서 거의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조각상은 회백색으로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표면은 민물조개의 안쪽 면 같습니다.
정신병동에 어떻게 이런 물체가 등장할 수 있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이건 딱딱방귀라고 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조각의 중심에 뭔가 박혀있는 게 보입니다. 우선 가까이 가봐야 해. 어떻게 꺼낸담? 부셔! 망치로 빼! 조각의 표면이 약간 깨지면서 아주 작은 구멍이 납니다. 어떤 악취가 흘러나옵니다. 안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3층 서편을 향한 열쇠를 습득했습니다. 오케이. 게임의 진행 방식은 되게 클래식한 쭈꾸루 게임 방식이에요. 템 찾아가지고 열쇠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다. 사람 처음 봐요. 사람이다. 아오바 선생님 왜 여기 있습니까? 너무 침착하게 물어보지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복부에 있는 건 자상입니까? 누가 찌른 겁니까? 당신 301실에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진작 떠나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거라면. 무슨 말입니까? 가만 침착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젠장 진짜 아프네.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당장 구급차 불러옵시다. 구급차를 왜 불러? 여기가 병원인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래층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게 지금 여기로 쫓아 올라오고 있어요. 오, 좀비야 여기? 그게 뭡니까? 계속 들어. 아래층에 있는 전화기는 이제 못 씁니다. 옥상에 창고로 가요. 거기에 무선 전화가 있습니다. 열쇠는 3층 사무실 로비 좌측 위쪽에서 첫 번째 방. 계획이 실패했다 전해줘요. 대형 인원을 어서 보내달라고. 무슨 계획이요? 그 자식을 믿어서는 안 됐어. 앞만 보는 미친 나르시스트. 오만한 유아 독전. 천재 중에 완벽하게 미련한 자식. 그 자식도 우리처럼 여기서 끝나야 했는데 나처럼 우린 이 배에서 폭풍 속에서 함께 침몰해야 해. 가라앉겠지 소리 하나 없이. 여기 뭔가 불법 연구 같은 거 하는 데인가 보다. 그러다가 뭐 좀비 같은 게 깨어난 거 아닐까? 그 아까 만들어진 이상한 흰색 동상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의사들은 죄다 문과야. 어디 보자. 아까 제가 근데 뭐 3층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전화기가 저쪽에 있나? 다시 돌아갈 일은 없겠죠? 뭐야?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엄마 괜찮아? 웨이드? 어쩜 일찍 왔네? 문 여는 소리도 못 들었구나. 오늘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오늘 점심 당근 스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싫었어요. 그래서 내 건 몰래 버렸어요. 근데 짝꿍이 선생님한테 고재질해서 오후 내내 교실 앞에 서 있어야 했어. 엄마? 듣고 있어? 미안, 듣고 있단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괜찮은 거지? 엄마가 너무 피곤하네. 오늘은 몇 시간만 좀 쉬려고 공장에 말해놨어. 집에 와서 너 저녁 좀 해주려고. 로라가 아파서 그래. 로라 기억나니? 빨간 머리 폴란드 여자. 그래서 오늘 밤에 엄마가 대신 야간 근무를 해야 해. 엄마 그럼 오늘 밤에 못 봐? 엄마도 가기 싫단다. 엄마 너무 피곤해. 정말 쉬고 싶은데. 엄마 미안,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저녁마저 만들어야지. 냉장고에 요구르트 아직 남았어. 가져다 마시고 있으렴. 늘 사랑한단다 웨이드. 자, 요구르트 하나 마시고. 뭐야? 방금 뭐였지? 지나치게 선명한 주마등이나 백일몽이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미쳐버린 걸까? 확실히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저 이상한 방에 다시 들어가 보는 거. 띠르등. 엄마? 엄마야? 왜 이런 실수를. 뭐 매트릭스 같은 거 만들고 있나? (304호실) 세면대?
접근 권한 없음. 처방 차트. 이게 뭐지? 누군가 컴퓨터에 소설을 쓴 것 같다. 여기 사람들은 다 문과야. 요람은 방 안에 정막이 감싸여 고요하다. 모든 것이 겔 형태의 액체에 잠겨 굳어 있었다. 저물어가는 태양에 기울어진 빗살이 들이우는 형상들만 자라고 검어지길 계속할 뿐이다. 호박 한 방울에 갇힌 일개미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수억 년 전부터 같은 짐을 지고 있는 개미. 요람 안에 있는 아기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아기는 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크고 텅 빈 눈으로 투박하게 만들어지고 버려진 장난감. 그것은 사내 아이였다. 돌이켜보노라면 사내 아이의 유년 시절은 공장과 길과 흙탕물이 흐르는 강과 비에 질퍽해진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떡갈나무 가지에는 거미들이 불 꺼진 크리스마스 천국처럼 대롱거렸다. 끝나지 않는 무미무치의 꿈.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는 서출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린 어머니가 임신하자마자 둘을 모두 내셨다. 역제야 아빠인가 보다. 그는 본 적도 없는 이 남자를 징후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남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그의 어머니에게 떨어졌다. 그러니 서로 제대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다. 10대에 그가 생계를 구하자면 두 갈래의 선택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군대에 가야죠. 생계를 하려면 학교에 있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고 학문의 길은 질색이었기 때문에 그는 군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군대 생활의 고됨은 일반적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같은 계급의 전우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고 상관들로부터는 질책을 빙자한 학대를 당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울었다. 그 다음에 그는 택시 운전사가 된다. 군대 전역 후 그는 운전면허를 취득해 도시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직업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어느 실패한 연애 끝에 이거 택시 드라이버인데? 그는 월급을 때려부어 암시장에서 총기를 구매했다. 정치인을 하나 죽여 사회에 복수할 생각이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의 엉성한 계획은 금방 들통나버렸다. 그는 공안에게 체포되었다. 8월 2일이었다. 뭐야? 자, 쇠지렛대 작은 거 하나 챙겨주고, 자, 그렇게 한다.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 낚싯바늘. 어우, 토할 것 같아. 오 마이 갓, 노! 맨!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 어우, 씨. 보호사들, 그러게. 여기는 1인 1실도 아니네. 환자방이 훨씬 좋네. 아니, 뭐, 다 죄다 열쇠를. 낚싯바늘로. 안 돼? 모델 하우스도 이것보단 덜 잠겨 있겠어요. 죄다 잠겨있고 다 일기장을 잠가놔. 일기장까지 잠가놔. 연병. 아무래도 다른 보호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애디든지 뭔지 하는 놈이 헛소리에 댄 탓이다. 인간들 머릿속에 괴상한 음모론을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그런 미친 소리를 정말 믿는 놈들이 있다. 한국에서 온 동현이라는 놈처럼. 그놈은 고작 20남짓이 되어서는 나이 꽤나 먹은 중년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침대, 듣기로는 혼자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침대 발치에 가위를 숨겨놨다고 했다. 동현이 방에서 가위 가져오면 되겠네? 걔 방이 어디야 근데? 올라갈 수 있어? 3층 건물이구나.
여기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인가? 옛날이라 그런지 별은 엄청 반짝거리네요. 별빛이 내린다. 셔러럴러럴러러. 셔러럴러럴러러. 그 침대 그거 발치해가 어디지? 동현이 방이 어디지? 또 어떻게 한국 동현이는 환자야 보호사야? 여기 있다. 자, 가위 챙겼습니다. 여기를 가위로 뜯어. 자, 신분증이 들어있습니다. 에디즈 카야 44년생 곱슬머리 여성 임신 중 500드브. 신분증이나 사진이나 돈을 들고 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실은 좀 유용할지도 모른다. 실 한 가닥? 실? 그럼 이걸로 낚시 바늘을, 자 이제 실을 꿰 낚시 바늘에다가 쇠지를 때까지 하면 낚싯대가 될까 했는데 그건 안 되네요. 뭔가 반짝이고 있어. 자 여기서 요걸 쓰면은 뭐가 나올까요? 솔직히 꽤 힘들다. 해 그래도 임마. 마침내 일기장 열쇠. 마참내 얻었다. 이 방인가? 자 일기장 제 조금해서 힘으로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전부 암호로 적혀있다. 장난해? 이걸 왜 잠궈놨어 그럴 거면. 이중 보안을 걸어놨네. 맨 뒤에 있는 메모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검사실과 탈의실 사이 공간 안에 비밀을 숨겨뒀어. 입구는 내가 가려뒀어. 비밀을 알고 싶으면 거기서 8시 정각에 만나. 탈의실 사이 공간? 탈의실, 여기가 탈의실이었나? 여기가 탈의실이었나? 여기가 탈의실이고, 그러면 여기 사이라며. 여기가 검사실인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아니야? 8시까지 기다려야 되나? 여기서 만나자며. 비밀 공간. 아까 그 말티즈 찾아달라던 수학광기를 간접 체험하기. 이거 작은 세지레 때는 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템인 것 같은데? 뭐지? 핑크 트러블 오타쿠 병원 입원하기 vs 눈과 두시. 둘 다 쉽지 않은데? 병원 입원하기. 차라리 오타쿠 병원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과병원 쉽지 않음. 미니 빠루를 뭔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뭔가 이거 해줘야 돼. 여기 쓰레기통을 뒤져봐라. 시급 20드브 주 50시간 근무. 1드브가 얼마쯤이지? 손 씻어? 샤라랄라랄랄라. 여기를 뭘로 뚫을까? 의자를 움직여서? 왜 움직였어? 여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의자를 치우고. 자, 항상 또 이 노란 노트가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소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갈림길의 정원을 오마주한 소설. 제트비는 암호화폐 단위래. 여기가 그래요? 장이었어? 1제발 코인 화폐였어? 그럼 엄청 비싼 건가? 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열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다.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난 12살의 나이에 사회로 뛰어들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려는 대로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환자 기록을, 그러니까 땡땡에 대한 기록을 소설 소재로 쓰는 건 별로 윤리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이 병원의 역겨운 의무를 만천하에 보이고 땡땡땡땡에 대해서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을 뿐이다. 나는 땡땡땡땡에 대해 발견한 사항들을 샤워실 3번째와 4번째 샤워기 사이에 숨겨두었다. 암호는 소설 내용 중에 내 삶을 기반으로 한 가지를 따라가면 주의를 기울여 잘 숨겨놓았다. 아까 그 컴퓨터에서 얘 삶을 따라가야 뭐가 나오나 보네. 거기 있는 타일을 벗겨내려면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난 내가 뭘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안다. 깡마른 쥐? 배 쪽에 꿰맨 자국? 이게 일기에서 말한 비밀인가? 쥐의 간을 파먹었어? 아니 벼룩의 간도 아니고 쥐의 간을 뭐 하는 애들이지? 여기 애들? 잠깐만, 여기 주인공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했다 그랬나? 잠깐만.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학에 열정이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학대했고 그리고 도박 중독됐고 비청산. 오케이. 다시 가서 자, 잠깐만. 남잔지 여잔지 알려줬었나? 이번에는 여자로 가볼까요? 아까 사내였으니까. 잠깐만, 이거 좀 다른데? 부모 둘 다 죽어버리는 스토리가 아들인가 보다. 도둑질했다. 자, 다시 갈림길의 정원 사내. 어머니가 없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던 중에 사망했다. 아버지는 부인을 죽인 아이에게 결코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낌없이 베푼 건 주먹질 뿐이었다. 그는 분노를 삼키며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 10대에 그가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해선 2가지 길이 있었다. 구직한다. 그는 곧장 일을 찾으러 나섰다. 그는 갖은 잡일을 했다. 항구에서 화물을 싣는 일도 하고 토목과 배관에서도 일을 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했기에 금세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 다음에 도박을 했어요. 돈을 좀 모은 후 그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가 카지노에 발을 들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다. 그는 게임이 가져다주는 흥분에 중독되었다. 모아둔 돈 전부를 게임에 탕진했다. 그걸 넘어 수억 원의 빚도 짊어졌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스스로 들인 수렁을 깨닫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잡일을 다시 시작했다. 12월 17일? 이게 뭔가의 힌트야? 비밀번호 내는 거 어디다 해 근데? 샤워실에 뭐가 있다 그랬었나? 3번째, 4번째 샤워실? 도구로 여기 파내야 되나? 오케이. 아하,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가 1217? 좀 봉투는 비어있다. 젠장. 또 아니 이게 한 번에 좀 똑바로 좀 보란 말이야. 맨날 없다. 이게 뭐지? 이러지 말고. 3층 사무실 열쇠. 아까 그 방으로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오픈. 들어가. 또 변했어. 여기는 내 아파트, 내 어머니의 아파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억과 어딘가 다르다. 가구 배열 방식을 보건대 30여 년 전 집의 구조. 30년 전이면 얘 3살인 건데 기억이 나? 또 1953? (1953년은) 너무 슬프다. 아직 195가 개발되기 전이라 가지고.
이거 돌리면 이 맵이 바뀌나? 맵이 바뀌네. 내 침대 짱 크다. 인형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야? 너 아직 여기 있구나. 네 엄마는 안 돌아올 거야 아마도. 물론 어제도 그제도 돌아오시긴 했지. 하지만 오늘 무슨 사고가 생길지 누가 알아? 뭐 인형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너가 계속 거기 있을 것 같아? 너야말로? 갖다 버려 저거. 무섭게 생겨가지고. 기다린다. 엄마 언제 와? 이러니까 애기가 우는 거구나. 개심심하네. 나도 울고 싶네. 이런 귀신 같은 인형이랑 여기다가 가둬놓다니 애기가 울 수밖에 없지. 응? 어떻게 안 울어? 나도 울고 싶은데. 언제 와? 언제 와요? 네 기저귀는 젖었고 넌 너무 배고프지. 네 부모라는 사람도 아직 어린애야. 기본적인 생리적인 요구 외에도 신생 하나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 그냥 넌 그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 건지도 몰라. 그거 아프니? 꽤 비참해지니? 이제 비명 지르고 울고 싶어져? 아무도 듣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네 소리에 답해주지 않아. 나만 빼면. 내가 네 유일한 친구야. 역겨워. 네 엄마가 필요한 건 나 같은 애야.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늘리지도 않을 아이 말이야. 돌아가고 싶어? 네 엄마의 양수 안에서 떠다닐 때를 기억해? 세상에 걱정 하나 없이 말이야. 이게 네가 그려왔던 삶이야? 갓난애기에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딥한 질문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야. 이젠 벗어날 방법도 없어. 앞으로 다가올 많고 많은 순간 속에서 너는 이때 처음 머릿속에 스친 나약함과 기진함을 떠올리게 될 거야. 이제 나약함과 기진함을 담아 넌 기다리네. 기다린다. 엄마 왔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왜 우는가 경험해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이래서 우는구나. 그렇구나. 소인형 1910. 오케이, 내꺼. 자, 여기서 다른 또 타임머신으로 넘어갔으면 되네. 인형을 먹고 거기에 그 연도로 갈 수 있는. 갑자기 소가 됐는데 이번엔. 신발공장, 제철소, 전기공장. 에? 어느 먼 곳에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있겠지. 드넓은 초원, 오렌지나무, 서로 닮은 듯 제각각 다른 얼굴들.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수단은 귀 뒤에 달린 숫자표. 여기는 소도 문과네? 아니 세상에, 소까지 문학을 공부했어? 08761-2107-33987. 안녕. 제지공장, 배선공장, 가구공장. 공장 얘네는 뭐지? 저들을 본 적이 있어? 돌로 된 집을 세우는 자들?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먹는 자들. 일자리를 잃은 문과의 서름을 나타내는 게임인가 보군요. 우리의 우유와 우리의 피가 하수 파이프를 타고 내려간다. 강 속에 퍼져간다. 우리를 위해 공장에 흘리는 눈물처럼. 철물공장, 인쇄공장, 전기제품공장. 사람보다 빠르게 썩어가는 건 공장.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리게 썩어가는 건 끝없는 가축의 흐름. 불멸하는 고기와 불멸하는 죽음을 태중에 품은 것들. 마치 어떤 어머니처럼. 모터공장, 장난감공장, 플라스틱공장. 자꾸 시를 써. 제 손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문을 쥐고
그 여자 또한 죽음에 감염될 거란다. 사람과 소의 뼈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거란다. 육의 감옥, 시간의 미로. 섬유공장, 모직공장, 육류가공 공장. 네 발치의 그림자가 길어져 여자의 그림자와 겹치네. 여자는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인간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너에게 제 아들 이름을 붙여준단다. 너에게 이 이름은 모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무엇도 아니란다. 여기 마지막으로 모모 공장 이거 해야지 운율이 딱 맞아지는데. 공장 해주세요. 간장 공장, 된장 공장, 공장장, 공장장. 도축당하러 가는 거였구나. 이제 19, 10 아까 가는 거죠? 이게 템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템을 찾아야 돼. 그 템에 붙은 것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형. 근데 인형이 이제 없는데? 아하, 여기도 화장실에 뭐가 없는데요? 여기 밑에 방도 있다. 쬐끄만 방이 하나 숨어있고, 여기 칼에 뭐가 붙어있을 것 같아요. 정육도 1954. 오케이. 자, 54년도로 고고고. 1954. 이번엔 뭐가 될까? 오!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시오. 관절은 쪼개고 눈은 버리시오.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시오. 관절을 쪼개고 눈은 버리시오.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은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시오. 관절은 쪼개고 눈은 버리시오.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은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시오. 관절은 쪼개고 눈은 버리시오. 마지막으로 반복.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시오. 관절을 쪼개고 눈은 버리시오. 시작합니다. 진짜 해? 잠깐만. 관절을 일단 골반을 제거해야 돼. 골반을 제거하고 관절을 쪼개고 골정 우넓 관눈 골정 우넓 관눈이에요. 골정 우넓 관눈.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 알았어. 골정 우넓 관눈. 자, 시작합니다. 자, 골반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뼈를 가르고 관절을 쪼개고 눈을 버리고 다음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고 관절을 쪼개고 눈을 버리고 또예요? 골반을 제거하고 관절을 정강이 그 다음에 관절을 쪼개고 눈을 버리고 또예요? 골반을 제거하고 정강이를 절제하고 우둔살을 자르고 넓적다리 뼈를 가르고 관절을 쪼개고 두 눈을 버립니다. 근데 이 소들은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어린 시절에 뭔가 도축 일을 하고 그랬나? 이 소들은 왜 자꾸 나와가지고 19버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건가? 자, 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템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비누 나왔다. 1956. 자, 56년도 가자. 고고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안에 있어? 엄마 안에 물소리 들려.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시간 많이 늦었는데 왜 침대 안 와? 엄마 나 혼자 자긴 무서워. 엄마 밤늦게 욕실에서 뭐해? 나 들어가도 되는 거야? 엄마 사랑해. 들어가도 돼? 엄마 나 혼자 있기 싫어. 엄마 아주 밤이 늦었어요. 엄마 1시간째 욕조 안에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불안한데? 엄마 나 무섭게 왜 이래? 나 혼자 못 자. 엄마 나 정말 들어갈 거야. 들어가도 돼요? 엄마 나 들어가요. 어우. 엄마? 엄마 얼굴 왜 이렇게 심연이 돼버렸는데? 내 피에 묻은 손 씻어낼 수 없네. 아 엄마가 저걸 한 거구나. 도축이를 하신 거구나 엄마가. 소 피 냄새, 고기 냄새. 내 아무리 씻어도 씻어낼 수가 없네. 신선도요? 어머니가 적성에 하나도 안 맞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적성 안 맞고 그러면은 도축일 같은 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건가? 약병 52년. 이러면은 좀 더 과거로 들어갑니다. 52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선생님?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 이제 태어나기 전인가? 임신 상태인가? 전 이제 겨우 22살인데요.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무용원에서 쫓겨나요. 전 외국인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아세요? 그런 줄 알면 다리를 벌리고 다니지 말았어야죠. 내복약을 좀 처방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3개월 태아니까요. 다른 낙태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에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짓 할 생각은 마시죠. 감옥 갈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 문과 의사들이 선녀였음을 깨닫다. 이제 주인공은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처음 알게 되는 건가? 피 묻은 붕대. 이건 이제 물음표로 가나 보다. 이제 다 갔죠? 이 엄마와 주인공의 그 과거를 쫙 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했잖아. 주눅들지 마. 맞아.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고 했어. 뭐야? 방금 뭐지? 방금 뭐지? 방금 뭐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저 소금 기둥 같은 건 뭘까? 공기 중에 아주 작고 반짝이는 입자들이 온통 흩뿌려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환시였을까? 긴 꿈에서 막 깨어난 것만 같습니다. 광막한 기억의 해협에서 선마는 끝없는 문과의 향연 속에서 비명을 삼켰다. 당신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배 한 척입니다. 아직 정신이 어지럽고 시야가 흐립니다. 모든 것이 색이 바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아오바 선생이 말한 열쇠 같습니다. 이제 저기 갈 수 있는 건가? 이 소금 기둥 뭘까? 일단 사람 형태거든요. 사람이 소금으로 변하고 있는 건가? 여기 세계관도 좀 난해해, 그죠? 게임 자체가
난해한 게임이야. 자, 이제 올라가서 저기 가서 이제 전화를 한 통 때릴 수 있나요? 자, 살려주세요. 문과생들이 자꾸 자기가 쓴 일기를 읽히게 해요. 그걸로 모자라서 자기가 쓴 소설도 읽게 해요.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여기 통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전두엽 절제? 엽 절단술? 또 전두엽을 또 절제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뇌를 절제하려 그래? 이거 50년대 트렌드인가요? 아니 왜 자꾸 뇌를 자르려 그래? 실패했다고요? 아, 어머니가 그거 일하고 쉬고 막 그러다가 정신병 오셔가지고 전두엽 절제술 이런 거 받은 건가? 그래가지고 아까 막 누워가지고 여기에 막 선 잔뜩 달려있는 이미지가 그런 건가? 좋지, 실패했습니다. 확인, 가능하면 발견 용이한 곳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로비 같이 건물에서 나오지 말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구조대는 새벽에 도착합니다. 오버. 확인, 오버. 새벽까지 우리 기다리나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아오바 의사선생에게 보고하러 갈 시간이다. 그 사람 죽었어. 그 의사선생을 살릴 생각은 1도 안 하네. 힐러니까 자일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냅둔 건가? 살릴 생각을 1도 안 해요. 자, 아오바 선생. 아오바 선생 어디 갔어? 추리카드 그러면은 이걸로 카드 리더기 했는데 왜 안 태워줌? 아, 여기다가 해야 되는구나. 문에다가 직접 끌고야 되네. 자, 그러면 지하 1층 가보고 싶은걸? 놀랍게도 1949년에 전두엽 절제술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약간 정신의학의 흑역사예요. 아, 노벨 의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메이저한 시술이야? 엘베 고장난 건가? 정말 20세기는 놀라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세시대 이런 때보다 20세기가 더 놀라운 게 많은 것 같아. 문이 막 사라져. 또 사라져. 자꾸 사라져. 또 사라져. 이 인심이 너무 야박해. 문 좀 열어줘요. 여기까지 없어지면 나 갈 데 없다. 엄마? 마마. 헉! 마마가 아닌데? 갑자기 뭐죠? 엄마 저기 진짜 저거 받았네. 전두엽. 다른 건 모르겠고 아트가 미쳤네요. 오늘 게임이 확실히 분위기 있어요. 성분, 알코올 클로로포른 대마 몰핀 진짜. 영겁의 시간을 당신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영겁의 시간을 쏟아지는 비와 백야 중에 홀로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그림자뿐. 하얀 벽을 지나 산속으로 걸어갑니다. 발자국이 발자국을 더 쓰고 흉터가 흉터를 더 쓰고 언젠가는 모든 소금이 바다로 돌아가겠죠? 다시는 어떤 눈물도 눈에 삼켜지지 않겠죠. 얘도 남자 얼굴이- 없이 처녀수태한 마리아처럼. 아빠 없이 엄마는 혼자 낳아야 했으니까. 내가 언제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신을 잃은 걸까? 모르겠어. 이젠 알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어.
이제야 기억나.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합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셨지. 아, 그래가지고 아까 나무처럼 그 연출인 건가? 이젠 나 혼자 남은 거야. 전두엽 절제술을 받고 식물인간 돼버렸어? 이때는 아프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효과 좋을 것 같은데? 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에? 손가락이에요? 결혼 반지가 끼워진 채로 잘린 손가락. 아, 주워가진 않네. 그래도 주인공이면 원래 이런 것도 다 줍는 건데. 건물 구조를 봤을 때 동편과 서편 모두 이변실로 이어진다. 자,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아, 여기 보면 또 누가 소설 쏘는 거 아닐까? 플라스티네이션 공정을 거친 표본들이 부패 중. 플라스티네이션이 뭐죠? 샤오칭리 보조가 또 이달의 직원상을 탔다고? 나도 뼈 빠지게 박물관 관리를 했단 말이오. PC 해킹에서 개인 비밀번호를 엘리베이터 옆에다 대문짝만하게 쓰고놓고 튀었어. 땡큐. 버릇없는 놈들. 그래서 내가 그걸 수성 페인트로 덮느라 고생 꽤나 했단 말이야. 수성 페인트면은 물 뿌리면은 저거 되나? 물 뿌리면 지워지나? 약간 뇌 박제하는 게 플라스티네이션인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 조현병 환자의 뇌. 내 눈엔 다른 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우울증 환자의 뇌. JL. 이 중에 엄마 뇌 있는 거 아니겠지? 플라스티네이션은 표본 방부 처리할 때 체액 대신 플라스틱이나 기타 인공물로 채우는 과정이래요. GB 용지 한 장 챙겨주고. 대부분 의대생. 이런 의대라면은 교양 수업 듣고 문과로 전향하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보아하니 이 정신병원에 신시내티 신경정신과 역사관 전시가 통째로 보관된 모양이다. 이 전시는 원래 시청 박물관에 있었고 70년대에는 대중에게 열려 있었다. 하지만 도심에 자리한 박물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전시관장이 모든 것을 이 병원에 위탁했다. 현재 이 전시관은 직원 의대생 연구자들에게만 공개되는 모양이다. 아, 사진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어? 50년대에는 누르스름한 갈색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 무의식의 외침 같은 건가? 물 내림 버튼을 누르면 어쩐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죽도록 후회할 만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그냥 뚜껑을 닫기로 한다. 등장 및 아니 뚜껑 밑이 어둡다. 뭐라 써있어요. 코즐로바 부인, 그 사람이 날 해고했어. 엉덩이에 살만 뒤룩뒤룩 찐. 여기도 사람 인성이 이렇게까지 글러먹었나? 자, 손 한번 씻어주고. 여기가 그 수성 페인트 그거구나. 물을 어떻게... 참고로 저때 전두엽 절제술은 흔했어요. 받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었고 받은 사람들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변했대요. 뇌에 관심이 많던 세대.
저거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 왜 받았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가? 21세기에는 라식 수술이라는 걸 했대요. 끔찍하게도 각막을 직접 깎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 시절에는 저 사람들 최신이었을 거 아니야. 22세기에는 와 21세기 사람들 진짜 야만적이다. 어떻게 각막을 깎았지? 그냥 우리의 그 신기술 그거 하면 되는데? 막 이러면서. 샤오칭리. 근데 나였어도 와 노벨상도 받았는데 믿을 만하겠네 싶었을 것 같음. 그러게요. 노벨상 받은 건 좀 충격이다. 그냥 그런 게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전두엽 절제를 쟤는 어떻게 하지? 하면 얌전해져요. 생각을 못해서. 정신과 환자들을 다 그걸로 그냥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건가? 막 날뛰는 걸 막으니까? 아,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저기를 닦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닦아주면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찌르고 보수면 얌전해지네. 1, 2, 3, 4야? 이런 거. 비번이 1, 2, 3, 4야? 내 이름이 뭘까? 일단 샤오칭리는 나 아니긴 한데 1, 2, 3, 4 하나씩 다 찍어봐야 되나? 신분증 사진 오케이. 인쇄. 아, 지문이 필요해? 아, 그러면 아까 그 손가락의 쓸모가 여기서 생기는 거구나. 자, 손가락의 쓸모가 그냥 어딘가에 쓰일 것 같더라. 자, 챙겨주고. 야, 근데 50년대에 이렇게까지 지문인식까지 있단 말이야. 대단한데. 자, 신분증 사진 인쇄하겠습니다. 잘린 손가락. 자, 용지 있어요, 여기. 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장 가능하죠? 자, 사진을 놓고 스캐너한테 인식을 시키면 열립니다. 신경정신의학 박물관이래요. 이 시절에 저걸 볼 수가 있는 걸까? 56년생이니 지금은 80년대, 90년대 아닌가요? 8, 90년대인가 지금은? 아, 그러네. 나와 내 어머니의 과거에 얽힌 환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상한 건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라면 어떻게든 떠올리고 싶은 게 분명한데도 껌을 뚫거나 뇌로 막대기를 넣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형태라서 당연히 죽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실험하려고 사람도 납치하고 강제 입원도 시키고 개무서워. 가족들이 일부러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 의식 저 아래 어딘가에선 너무 많이 아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안나 오스만. 안나 오스만이 우리 엄마 이름인 것 같은데? 무용가? 안나 오스만은 서아시아의 엄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6의 나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로 도망친 오스만은 삼촌으로부터 비밀리에 후원받으며 현대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스만을 유혹했던 사람은 무용연 교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후원자였던 삼촌도 세상을 떠나며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수였어? 아빠가? 근데 그냥 모른 척한 거야? 이후 6년간 오스만은 지역 도축 공장에서 일하다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꾸준히 쇠약해져 갔고 여생을 작은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이 회고전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예술 작품들을 보입니다. 작품 옆에 있는 설명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유령과 자신. 설명 라벨이라니 또 뭘 읽게 하려고 싫어. 안나 오스만의 유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가족사진 모음. 인물들의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작가의 변형이 더해짐.
관람자는 사진들과 촉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짐작해 볼 것을 권함. 사진 1. 사진을 만져봅니까? 오려낸 자리를 각각 콘크리트, 돌, 털실로 메워놨다. 동생들은 약간 부드러운 거고 아빠가 콘크리트인가? 아빠는 좀 무서웠고 엄마는 돌처럼 좀 까끌까끌하고. 이때는 천인 거 보니까 이때는 괜찮았나봐요 엄마가. 이땐 뭐죠? 녹슨 쇠? 피아노 배우면서 빡세게 혼났나 본데요. 손등 막 팍팍 맞아가면서. 나무 껍질. 이때는 뭔가 빡빡하고 힘들었나? 말린 풀? 뭔가 힘이 빠졌다고 느꼈나? 말린 풀. 와, 이게 뭐야? 이거 작품이에요? 작가님 예술작품 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나온 쓰레기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무용하던 시절의 사진인가봐요. 무용수의 발. 자, 무용했던 시절 3년간 무용을 했네요. 그러면 저거 쌓여있는 거 그 토슈즈 그건가? 다른 토슈즈 수천 켤레를 산처럼 쌓아 만든 설치 작품. 무용한 시절 안나 오스만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과 함께 전시. 진짜 미술관 같네. 자, 비디오 테이프 한번 봐볼까요? 와우. 라스푸틴. 이거는 임신했을 땐가? 어머니 52년생이구나 주인공이. 임신한 어머니의 모습을 속을 깎아낸 대리석 조각으로 다룬 설치 작품. 관람자의 가슴 높이의 마이크가 있다. 자기 자신의 초음파 사진이네요. 만삭 사진. 당신의 가슴을 마이크에 누릅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저기로 연결이 되네. 와, 여기 근데 진짜 뭐 미술관 같은데? 게임이 확실히 이 문과 선생님 역시 문과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예체능이랑 문과가 섞이면은 아주 강력한 시너지가 나온다고. 어린 시절의 마모. 대형 인쇄된 흑백 사진, 검은 거즈, 검은 잉크로 이루어진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관람자는 전시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을 권장됩니다. 사진 위에 있는 검은 거즈를 당신의 손을 이용해 제거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거즈를 뜯어내는 여기는 참여형 작품이에요. 와, 작가님, 이 검은 거즈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작가님? 이걸 뜯어내면 어린 시절의 엄마와 할머니가 보이네요. 오, 다 뜯어냈더니 얼굴이 이건 그냥 욕조인데요, 작가님? 약간 그냥 집에서 안 쓰는 쓰레기들 버리기 싫으니까 미술관에다 전시해놓은 작품들이 좀 있어. 우리가 입에 담지 않으려는 것들. 1958. 물음표? 와, 제목 그냥 해버리네. 여기 설명도 다 떼버렸네. 와, 씨. 욕조에서 뭔 일이 있었어. 아까 전에도 TV 속 화면에서 욕조에서 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설마 엄마가 얘를 죽이려고 했나? 뭔가 엄마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서 있었던 실루엣 같았는데 이거 절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사건인 거야, 이거. 이건 무슨 작품이죠? 부재. 오래된 옷과 여러 거울을 중첩하여 만든 설치 작품.
안나 오스만의 죽음 이후 그가 소유했던 물건들에 그의 부재가 유령처럼 잔여함을 나타낸다. 거울 속의 당신은 어머니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옛날 옷들이 바닥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운데 움푹 비워둔 자리가 음각으로 사람의 형상을 그립니다. 게임 속 미술관 아주 구현이 진짜 그럴싸하게 잘 됐어요. 진짜 막 전시 구경하는 것 같아. 앉아있는 관. 손때 묻은 나무 의자와 유동 인식 음향 장치를 사용한 실내 설치 작품.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안나 오스만은 하루의 대부분을 이 의자에 앉아 보냈다. 의자에 가까이 다가갈 때 장치에서 나는 소리로 안나 오스만의 내면을 그렸다. 오, 뭐 소리도 나? 이 막 푸슉푸슉 소리는 뭐지? 전두엽 자르는 소리인가? 오, 이렇게 안나 오스만의 일생을 작품을 통해서 싹 봤어요. 환각이 이제야 끝난 것 같다. 여기가 진짜 신경정신과 역사박물관일 것이다. 내가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방금의 환각이 내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 계속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해하기 너무 무서운 것인지도. 신시내티 박물관 신신 어쩌고인가 보다. 이게 중국식 외국어 표기법인가? 신시내티 신경정신과 박물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본 전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신경정신의학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여느 다른 의학 분야와 다름없이 정신과 연구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분야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수많은 전시물을 통해 그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누구세요? 웨이드, 그거 알고 있어? 중세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둬놓지 않았대. 그 대신 배에 태워서 내보냈대. 도시에서 도시로, 바다에서 바다로, 영영 떠돌도록. 중세는 그냥 바로 그냥 배 태워서 보내버렸어? 그게 광인선이구나. 그런 삶도 꽤 끌리지 않아? 사고방식이 아예 다른데?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원피스구나. 사실 뭐 루피, 조로 이런 애들도 뭔가 제정신은 아니거든요. 다 같이 미친 김에 우리 함께 원피스 찾으러 가자 이러면은 재밌을지도. 당신이 조각상에 시선을 두는 중에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한 청년의 인형이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 옆방에 있었던 애인가 보다, 얘가. 당신이 만난 사람, 바로 이곳에서, 이 거대하고 기이하고 안개에 가린 정신병동에서 어쩌면 그가 302호실의 젊은 남자였을지도? 그때 당신에게 조용히 자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떠올리지 못한다면 여생 내내 되찾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실제 역사는 진짜 흥미롭다. 진짜 이렇게 했던 거야? 정신병 환자들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너네 그냥 나가라 이러고 그냥 강퇴시킨 거야? 그냥 뭐 관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보내는 건가? 심지어 이거 헨리 옷인데, 이거? 헨리가 마을 하나 부실 때 입는 옷인데? 이거 입혀가지고 보내는 거야? 광인선 철제 구속구. 근데 진짜 좀 20세기가 더 빡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그냥 몰랐던 거네. 그냥 이 도구만 봐도 옛날에 훨씬 빡세네.
이게 고문이 아닌 거잖아, 그죠? 환자들인 거잖아, 죄수가 아니라. 형사 수감자들한테도 쓰고 저기 환자들한테도 쓰고 쉽지 않다. 어? 이거 무슨 정신병 관련 역사 전시 보는 것 같다. 재밌네요. 그 박물관에 왔어요. 신시내티. 진짜 그런 박물관이 있나?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회전 의자. 지나치게 흥분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는 많은 장비들 중 하나.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괴롭혔네. 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 너 일로 와봐. 회전 의자 그냥 뺑뺑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괜찮다 그럼 안 괜찮아 알았어 또 돌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지 약간 개똥을 먹고 몸이 낫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메커니즘인데 계속 뺑뺑 돌려가지고 안 괜찮으면 한 바퀴 더 굴러야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죽 구석구 19세기 초 그래도 점점 좀 부드러워지네요. 철로 묶어놨다가 이젠 그래도 가죽이야. 인도적인 치료. 한 퀘이커 교도 가문의 제안에 따라 영국 요크셔 지역에 최초의 정신병동을 설립했다. 18세기 초에 최초의 정신병동이 나왔군요. 투크가는 어지러운 정신에 평화를 내릴 방안이 있다고 믿었고 이것을 인도적인 치료라 불렀다. 자연에 가까운 생활 환경, 규칙적인 생활 습관, 친절과 안온함으로 이루어진 환경. 18세기지만 여기서 아주 괜찮은 치료 시설이 있었나 본데? 요크 휴양원은 처음에는 환자 30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고 1796년 개원부터 놀라운 성과를 자랑했다. 증세 초기의 질환자 다수가 상당히 호전되어 퇴원했고 그 중에는 완전히 치료된 사례도 있었다. 그래 역시 저렇게 괴롭히면 더 안 낫지. 없던 정신병도 생기겠다. 저기 회전 의자에 앉혀놓고 뺑뺑 돌리면은 나도 저기 1시간 있다 오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위인이시네 이분이. 최초의 인도적인 치료자인가? 그 전까지는 그냥 괴롭힐 생각만 하다가. 옆자리 친구와 필담을 주고받은 흔적. 신시내티 정신과학 박물관 소문 알아? 아니 넌 뭐하는데? 이전 박물관 문 닫은 거 있지? 그거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래. 10년 전엔가 시청에 있던 전시품들도 원래 개인 소장품이었대. 무슨 이상한 늙은 여자 소장품이었다는데 어떤 여자? 키 크고 비싼 핀스트라이프 양복만 입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해서 행사 같은 데 가지도 않는 여자. 세계 2차 대전 때 군의관이었대. 죽은 병사들 이송하기 전에 방부 처리하는 담당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일이 너무 좋아서 은퇴하고도 집에서 동물 방부 처리하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집도 박물관도 버리고 증발해버려서 여자 집을 정리하려고 사람들이 가봤더니 동물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시체 조각들도 돌아다니고 있더래. 젠장.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곱게 죽은 게 아니라 전부 끈으로 묶이고 고문당한 흔적 같은 게 거기다 팔다리 몇 층 전시되어 있었는데 중요 장기들이 다 실종되었고 그래서 경찰도 처음엔 암시장 같은 거에 팔렸나 했거든? 근데 시신들이 하나같이 다 이빨이 없었대. 이빨은 아직도 못 찾았대. 그게 제일 소름. 야 존내 무서워. 이야기 안 끝났어.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전시된 표본들 UV 라이트로 비춰보면 표식 같은 게 보인대. 그리고 여기 뭔가 썩는 거 같은 냄새가 은은하게 나잖아. 그게 그냥 처음 전시했던 동물 표본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고도 하는데 그 미친 여자가 이빨들을 죄다 여기 이 전시장에 숨겨놔서 그럴 거란 소리도 있어.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전시를 계속 할 리가 없었겠네. 그거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누가 알아? 근데 나 방금 UV 손전등 찾았거든? 이거로 직접 봐보자. 그러고 보면 예전에 뉴스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 많이들 떠들었다. 그러니 이런 도시 전설들이 나돌아다녔겠지. UV로 이거 봐야겠는데? 302호 들어가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전시된 걸 봐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런 거. 근데 여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앞에 막 부검하다가 시 읊고 이런 거보다는 여기가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나? 광인탑.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요셉 2세 재위기에 건립된 탑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식 종합병원이었던 빈 종합병원 옆에 위치해 있다. 광인탑? 탑을 세우는 거야? 1820년에 들어 피난처 운동에 관심을 모았다. 이후 70년간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 빈곤한 광인들을 위해 수백 개의 피난처가 세워졌다. 이 피난처들은 환자 개인의 집보다 월등한 시설을 자랑했다. 인도적인 치료 방침을 따라 도심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널찍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시설들은 보통 바람이 많은 고지대에 있었다. 공기 중 안개와 미아스마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생각한 거야? 나렌투름이 뭐지? 가위 같은 건가? 그 치료 진짜로 인도적인 거 맞았나요? 글쎄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신과 병원으로 밀리지빌에 위치해 있다. 절정을 맞은 1950년에는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용했다. 와, 10,000명? 놀이를 위한 도구, 인도적 치료에 따라 휴양원의 환자들은 체스나 카드게임과 같은 유흥을 허가받기도 했다. 피난처 운동과 비슷한 시기 영국과 미국 등지에 출현, 특히 영국에서는 환자들을 최소한으로 구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거 왜 무료 게임이지? 한웰 보호수용소 병원장 존 코넬리는 구속조끼나 수갑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주창자였다. 그는 침착하고 잘 훈련된 스태프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격리 수용을 선호했다. 근대 독일을 구성한 주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다. 각 지역 정부 주도로 유서 깊은 대학과 연구기관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각 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연결된 지역들이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뮌헨, 베를린, 빈, 취리히. 이 지역들에서 현대 정신과학의 아버지들이 출연했다. 그리징어, 모렐, 알츠하이머, 크레펠린, 블로일러, 프로이트, 그리고 융. 이 시절에 이제 에밀 크레펠린, 독일 정신과의. 이건 공포 게임이 아니라 공포 실화네요. 너무 무서워. 그러게요. 여기 실화랑 엮이니까 몰입도가 확 올라가. 현대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선구자, 체계의 진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크레펠린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최초로 구분해낸 비렐름 분트를 사사했다. 이 구획은 현대까지도 참조되고 있다. 크레펠린은 일각에서 현대 정신과학, 정신양리학 및 정신유전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곤 한다. 오이겐 블로일러. 블로일러는 1911년 처음으로 조현병이란 단어를 고안해냈다. 그는 조현병이 주로 정서와 인지 기능의 문제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겼다. 그는 조현병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과 망상을 환자 개인이 경험하는 부조리한 상황들에 인과를 부여해보려는 시도로 보였다. 프로이트. 우리 비호감 철학자 출연하셨죠? 뭐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 뭐만 하면 성 때문에 그렇다. 오스트레일리아 신경과학자, 정신분석가, 그리고 사상가, 정신분석론의 창시자. 저작중으로는 꿈의 해석, 토템과 금기, 성적 이끌림에 대한 3편의 기고가 있다. 그는 무의식, 본성, 자아, 초자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개념들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았다. 전기경련요법. 와우. 주로 ECT라는 약자로 알려져 있는 전기경련요법은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 전류를 흘려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치료 방안이다. 이것도 그런 메커니즘 아니야? 지직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할게. 지직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기 경련 말고 전기 자극은 아직 씁니다. 효과적. 그래요? 효과 있는 거야? 전기 경련 요법은 아직도 많이 해요. 그렇구나. 저게 바로 전두엽 절제와 동시대에 등장한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차라리 지질바인 수술 받다. 전기보다 뇌를 자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가? 심각한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그리고 긴장형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효과를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이 CT는 양측식과 단측식으로 나뉜다. 양측식은 양측두 접근법과 양전두화 접근법으로 나뉜다. 양전두화 접근법은 축두엽 양쪽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좀 타고 좀만 가지고 관자놀이 양쪽에 전극을 부착한다. 앞만 봐도 근데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단측식에서는 관자놀이 오른쪽에만 전극을 부착한다. 와, 씨. 이게 서양 공포 게임들이 다 이 시절 병원 배경인 게 진짜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 이 장비만 봐도 그냥 무섭게 생겼어. 와, 씨. 근데 이제 나오는구나. 이게 그 뇌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천공술인가? 전두엽 절제. 아, 얼음 송곳이랑 눈구멍으로 이렇게 얼음 송곳 넣는 거야? 볼로 선생님이 이거 했던 거구나. 아, 진짜 뭔가 그 근거 있는 수술법이었네요. 저 기생충 감염된 거 이렇게 해서 뽑아주려고 나름 괜찮은 방법을 쓰긴 썼네. 송곳을 안화 상부를 통해 뇌로 침투시켜. 이런 거 좋아하시면 중세 수술기구 치과기구 검색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뇌 전두엽의 연결 조직을 절제하는 신경학적 의료행위. 난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자르는 줄 알았는데 이 눈 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구나. 진짜 이거 맞는 것도 이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충격이다. 뭐가 효과가 있긴 있었어? 노벨상을 받으려면 진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걸 써? 심장에 조여드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정신양리학의 혁명, 20세기 중반. 현대정신과 약물연구는 겉으로 보기엔 획기적으로 효과가 날이 다르게 있었던 발전하고 의학이 있다. 얌전해져요.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약물들로 진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질환은 마법처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 깊게 처방한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증상 완화 효과를 보고 있다. 클로로프로마진, 정신안정제. 클로로프로마진, 이미프라핀, 항우울제, 탄산은 리튬, 항조증제. 인간의 신경계, 익명의 노르웨이 여성이 기증. 지금도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뇌를 자르는 게 그냥 냅두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있다고 진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진짜 저것밖에 답이 없으면 그냥 쓰는 거야? 뇌 횡단면, 알츠하이머 환자, 폴란드의 JW 기증. 자폐증 환자의 뇌 횡단면. 놀랍게도 이거 진짜 저 인체 수술을 신비전 받으면 같네. 사람이 조용해진다. 뇌 손상으로 행동이 굼떠지고 조용해지고. 진짜? 받은 사람 진짜 많네. 대통령 여동생도 받음. 무서워. 여기가 제일 무섭다. 정신과학의 미래, 신경과학,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연구는 날이 갈수록 발전할 것이다. 뇌 영상 촬영 및 측정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뇌과학은 생리학 분야의 중요 영역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표본들 여기 쌓여 있는 거야? 여기에 UV 라이트 있겠다. 역시. Z키를 누르면은 알아서 되는구나. 자, 전시품 앞에서 Z. 없어? Z. 없어? Z. 없어? Z. 없어?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아. Z. 없어? Z. 없어? Z. 없어? Z. 없어? Z. 없어?
여기 있지 않을까? Z. 그렇지. 진실을 말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는 단 한 명. 숫자 로마자 2 옆에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숫자를 가리키는 힌트인가? 뭐요?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숫자를 맞춰야 되는구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여기서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진실을 말하고 있나? 아, 7. 블로일러는 거짓말하고 있다. 아, 요렇게 4개긴 해? 프로이트는 거짓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 명만 진실을 말한다 그랬죠? 크라펠린과 블로일러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 마이 갓. (2분의 3이라고? 퍼즐이 총 몇 개인 거야? 여기도 있네? 이건 한자로 쓰는 거 같은데? 이거 못 읽는데 이거 어떡하지? 왕이 나와? 숫자에? 이건 한 조각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네 번째 숫자는 이걸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 개의 숫자를 맞추는 건가? 그죠? 그런 식으로 네 개를 맞추는 것 같아. 요거 못 푸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왕정충? 21? 한자가 아니야? 한자가 생겼는데? 아, 숫자구나. 379 더하기 176. 그죠? 그럼 몇이에요? 이거 나 계산 못해. 379부터 176을 더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자,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93. 이렇게 세다 보면은 160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더 해볼게요. 379 더하기 176. GPT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저한테 물어볼까? 그냥 계산기 꺼내자. 와, 세 자리 덧셈 나 못해? 아, 555네? 오. 네 번째 숫자는 거울 유련이라 가지고 거울이 힌트구나. 오. 아, 여기가 3번이다. 사람이 6이고 토끼인가 이거? 소? 이거 아까 전에 무슨 막 좌표 있는 그건 것 같아. 사람이 6, 토끼가 8, 양이 9. 여기가 1번이네. 1번은 1시 1이야 그냥? 아니면 1시 5분이야? 두 부분에 나눠져 있고요. 근데 여기가 숫자를 일단 모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 체스판 하라고 아까 전에 그거 알려준 거구나. 이거 그러면은 가로가 알파벳인가? A, B, C, D, E, 1? 2원? 아, 이걸로 뭘 조정할 수가 있네? 1. 아, 이걸로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건가? 뭐지?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것 같은데? 밀랍 흉상? 이거? 아, 얘?
아 B번 찾았다. 그러면은 이거의 첫 자리 1 하면 되는 건가? 1 그리고 끝자리가 5 이 자리. 아 여기에 이제 말이 있으니까 말에 해당되는 저기가 저거라고. 얘인가? 얘가 이제 8이 되는 건가? 세 번째 숫자는 8? 2번은 잠깐만 여기서 이제 진실을 말하는 애 숫자가 정답인 거겠죠? 블루일러는 거짓말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거짓말하고 있다. 크라펠린과 블루일러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장 내 과부 하운다. 얼음 송곳을 준비해야겠군. 얘가 진실인 거 아니야? 블루일러가? 3번 아닌가? 그러면은 3번이 뭐였지? 138 네 번째가 5 1385 맞나? 아니고요. 첫 번째가 1이 아닌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뭐 하는 거야? 1 어디에다 딱 맞춰야 되나? 아 1로 맞추면 되는 거구나. 맞췄잖아. 아 시침이 1이 되는 암페어가 정답이라고? 아 4가 정답이라고? 그럼 4385야? 4385 됐다. 자물쇠 따개와 대마 한 봉지. 대마를 보고 있자니 당신의 10대 시절이 어쩔 수 없이 떠오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피워본 때가 언제였지? 10년 전 금지령 이후로 할 일이 없었나? 안에 있는 것이 아직 쓸만한지 알 수 없다. 그래. 대마 주머니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인간의 치아. 진짜네. 그 도시전설 진짜였네. 그럼 여기 이제 딸 수 있나? 열었어. 또 소금 기둥 솟아있네. 여기 뭔 일이 나긴 했다. 놀랍군. 일반 생활 집기들이 붙어있다가 분비물을 흡입하면 환각이 감염인의 기억에 기반해. 하지만 이 시간장치에 유착된 생물들은 시간장치의 개념마저 이해하는 것 같다. 시간이 마치 모두가 공유하는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지구에 서식하는 유기 생물들의 형상을 모사하는 것을 넘어 유착된 시간장치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염인에게 그대로 재현하여 의식적으로 소통하려는 것만 같다. 그럼 나도 아까 전에 저거 마셔가지고 환각을 본 건가 보네. 동편 2층 열쇠. 시계바늘 챙겨가고. 이 기둥들은 석화된 뼈와 지나치게 가까운 질감을 보입니다. 설마 이 기둥들이... 하지만 왜... 뱃속이 뒤틀리는 감각. 당신은 잠시 이성의 가닥을 놓칩니다. 뼈야? 알아내야만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오고 또 오는 선명한 환시들, 석회화된 시신들, 아오바 의사가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들, 벽 사이에 갇혀있던 실험쥐들, 보호사의 일기장에서 말하는 이 시설의 역겨운 작당들, 그리고 302호실에 있던 기이한 청년. 나에게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것을 자체하고서라도 나는 별다른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 근데 왜 이곳에 있게 된 걸까? 구조대는 새벽에 온다. 아직 몇 시간은 죽일 수 있다.
녹음기의 말대로라면 난 저 방으로 돌아가 시계 바늘을 제대로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여기는 2층인 건가? 아까는 우리 방 3층이었죠? 건물 이쪽 편이 원래 복도가 이렇게 길었나? 지금 또 환각 들어오는 것 같아. 이 방에 뭔가 그 소금 기둥 보면은 환각이 보이나 봐요. 그런 설정이야. 사람들은 왜 죽는 거지? 또 환각이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없었다. 어머니의 초상 사진이 내 앞에 놓이기 전까지는 돌아가셨다는 것도 제대로 와닿지 않았다. 이 망치는 갑자기 초상 이거 사진을 걸려고? 그 사진은 어딘가에서 호련히 나타났다. 바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찍혔던 것처럼 일어날 일을 은밀히 암시하던 전령. 이제 이 사진이 나의 어머니를 대신한다. 날로 흐릿해져만 가던 당신의 모습을 평온하고 이름 없는 여인으로 멈춰놓았다. 이 모습은 어머니를 아주 조금만 닮았다. 오.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다. 이건 뭐지? 왜 이런 이집트 박물관에 나올 것 같은 밀로의 비너스 아닌가? 왜 이런 역사 박물관이 갑자기 뭐야? 맞는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바라보는 거랑 관련된 거는 요거겠죠? 이집트 고대 조각상에서나 보던 시선, 내 살을 꿰뚫어 보는 시야. 나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향하는. 고대 조각상이면은 이거 뭐야 얘는 처음 보는 앤데. 꿰뚫는 시선 같은 거. 이건 귀고. 와, 꿰뚫는 시선 제대로다. 근데 꿰뚫는 시선이 아니라 꿰뚫린 시선인데요. 눈이 깜짝 놀랐는데. 점점 가까워져요. 그렇게 나는 그가 영원히 박물관과 묘지들에 속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죽은 자들의 왕국에. 뭔가 해골 같은 건가 보다. 애매한 것 같고. 죽은 자들의 왕국. 이거 다 애매한데 이번 거? 뭐가 죽은 자들의 왕국이지? 애매하고. 이건가? 이게 뭔가 죽은 자들의 왕국 같긴 한데. 어머니를 보내고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서 짓거리던 속삭임들이 일시에 침묵했다. 펜을 잡아서 뭐죠? 갑자기 펜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을 지워야 되는구나. 눈 같아 보이는 거와 시선을 무서워하는구나 주인공이. 여기도 눈. 밤이 오면 모든 상이 조용해졌다.
어둠 속에서 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말소리 대신 죽은 자들의 무거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자, 이번에는 뭘 건 거죠? 나는 그 초상 옆에 거울을 걸어두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되면 내 자신을 보면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산 자는 무적행이요 죽은 자는 태양이다. 전자는 위험할 정도로 시선을 모아 삼키고 후자는 오래 보고 있을 수조차 없다. 오직 그들만이 관객을 그렇게 바라본다. 죄책감 한 점 없이 오직 초연한 눈으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그저 눈을 돌리는 것뿐. 주인공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 엄마 전두엽 수술을 받게 하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에 그럴 것 같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렇지 않니? 잘 안단다. 당신은 결국 기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뭔가 엄청난 죄책감 뭘 한 거지? 그럼 아까 그 욕조에서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그랬었을까? 아, 수술 동의서 서명을 해가지고 전두엽 절제를 주인공이 동의를 한 거니까.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절대로 못할 거야. 점점 약효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범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하고 있었어. 꼭 해야만 했어. 꼭 필요한 수술이었어. 누구에게 필요했단 말이지, 웨이드? 너에게? 당신 누구야? 당신 말이야, 시작부터 있었지. 당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령이라도 됩니까? 전 선바예요. 오늘 슈 팝업 스토어를 갔다 왔습니다. 아니야, 웨이드. 난 안나가 아니야. 나는 방관자야. 내가 필요할 거야, 웨이드. 난 절대로 널 떠나지 않아. 끝에 끝까지.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3층으로? 여기 누구 방이야? 다시 3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 방에 가서 시계바늘을 꽂는다면 이 망치는 뭘까? 기억을 할 수 있을 걸까? 자, 시계바늘을 꽂는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되감기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서 끝낸다고? 저기요. 피곤하다. 오늘 업무량이 정말 너무하네. 오늘이 과장 사무실이라는 첫날이다. 데이터 파일 4번을 몇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이상하네. 과장이 말한 파일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건가? 이게 뭐야? 그래서 당신의 쌍둥이가 정상적인 경로로 생긴 게 아니라고 믿으신다는 것이죠? 네, 제발 절 믿어주세요. 1959년 고향에 있는 호수에서였어요.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때 임신 3개월 차였지만 사실 어렸죠. 아직 뭣도 모를 때였고 전설이고 민담이고 그냥 노인들이나 믿는 미신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주받은 연인들이 서로의 품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영생을 주고 슬라브 전설의 인면조들이 풍랑을 불러오고 전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과학뿐이지 않나요?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제가 호수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 알게 되었어요. 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전 그저 목욕하러 갔을 뿐이었어요. 숲은 깜깜하니 어두웠고 전 너무 더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숲이었고요. 제법 오랜 세월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처럼 풀벌레고 동물 소리고 아무 소리도 없던 건 처음이었어요. 호수 반경 20m 되는 영역이 쥐지근도 조용했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없이.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양말과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는데 전혀 물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무슨 되직하고 밀끄러운 질감이 났는데 어두컴컴하던 수면이 삽시간에 수은처럼 빛나기 시작한 거죠. 거울처럼 되어서는 밤하늘이 온통 비쳐 보였어요. 호수가 아니라 하늘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호수에서 은은한 빛이 갑자기 솟아오르더군요. 저에게서 몇 미터 안 떨어진 자리였어요. 그 형상이 깜빡이며 다가왔는데 여기서는 제 말을 믿으셔야 하는 게 제 눈에 보인 건 향초를 들고 있는 성모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형상이 되기 전에 계속 여러 모습을 오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신들을 다 시도해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폴란드어로 말을 걸었어요. 아마 그 비슷한 거였어요.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아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어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외국인이라 말하는 것처럼, 아니 사람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존재가 말소리를 모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기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어조가 정말 이상했어요. 표정은 딱딱하고 피부조차 사람 같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기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챗GPT였나 보다.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서 있는 것 같이 얼굴 절반은 한 번씩 경직되기도 했어요. 다른 절반은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무엇보다 저에게 그 형상이 투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가까이 올수록 점점 가공할 크기가 되어갔어요. 제 눈으로는 거대한 전체 중 일부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뒤틀린 어떤 다른 차원에서 온 형상이 중력조차 일그러진 공간을 통해 투사된 형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장에 도망치려고 했는데 오 하느님, 저를 손으로 꽉 붙드시더군요. 아주 차갑고 기이한 질감의 손으로. 사막 땅에서 만져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다음 순간 유체이탈 같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제 뒤통수에 시야까지 보였어요. 온몸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절이 뻗어나가면서 저의 무수히 많은 기억이 풍광이 되어 펼쳐졌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 자신의 검시관이 된 것처럼요. 천지가 뒤집히고 모든 게 온갖 모양으로 뒤섞였어요. 거대한 행성 위로 사람의 얼굴들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불에 휩싸인 알을 무수히 낳는 새들을 봤어요.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운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러겠다고 소리쳐버린 것 같아요. 그제야 모든 환시가 사라지고 성목께서 절 놓아주셨어요. 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성목께서 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물감처럼 녹아내려서 몸 안에 신경계와 내장기가 온전히 보였어요. 결국엔 그것마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전 뒤도 안 보고 도망쳤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고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웨이드 쌍둥이가 있었어? 샴 쌍둥이였어? 웨이드? 이게 뭐야? 잠깐, 이 인증카드 내 카드가 아니잖아. 아니 이거 59년도 이야기잖아요. 웨이드 엄마 아니라고요. 아, 웨이드가 52년생이었나? 53년생이었나? 아, 안돼. 봐선 안 될 걸 봐버린 거야. 근데 저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뭐지? 누군가 직장에서 정말 시간이 많나봐. 누가 쓴 거지 그럼? 웨이드가 이걸 본 걸 봤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수감된 건가? 뭐야 이건? 뭐죠? 제작자의 룸? 안녕하세요, 전 에드거입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랍니다. 에드거 씨 문학 제작자. 근데 게임 상당히 고퀄이네요.
쭈꾸루 MG를 일주일 남짓 스스로 익혀보고 시작한 게임입니다. 갑자기 자랑하는데? 나 개천재지. 얘들아 나 좀 봐라. 나 일주일 해보니까 이 정도 만들었다? 나 개천재지. 어때? 나 어때? 진짜 일주일 이렇게 좀 혼자 딸깍딸깍 해보고 만들었다고? 전체 개발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그거 근데 이게 그러면 거의 처음 만든 거 아니야? 굉장한데? 여러분도 가진 꿈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첫걸음을 떼보아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을지도요. 하하. 여러분들 안 되려나? 당장의 개발비는 저의 외주비와 파트너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나머지 내용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LGBT 요소들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배급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게임인 것 같아요. 중국 게임 많이 안 해봤는데 이거는 뭔가 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게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좌표를 통해 후원해주세요. 코파이.com 에드가 0119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려요. 스팀에도 있어? 스팀에서 이거는 근데 광인선이 아니라 우인선 아닌가? 광인선인가 이거? 나른 쉬프트 갑자기 연락처까지. 네? 광인선다요? 자, 근데 재밌었다. 무료 게임 퀄리티라기엔 진짜 좀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퀄이 있고 스토리도 되게 약간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막 그렇게 나열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잠깐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내용 있게 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G.